예,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하고 사용 의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인장 등록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봐보세요. 155페이지. 청색 2번에서 양갈 1번. 자, 인장 등록 의무자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개공하고 억지로 외우지 말고 두 분 다 계약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세 번째 저 보조원은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이게 의무는 없어요. 스스로 이게 계약서는 쓸 수 있는데 서명 날인을 할 수 있는데 인장 등록도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 2번 인장 등록 시기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했어요? 등록을 신청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 첫째 줄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첫째 줄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네 번째 줄 보면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소공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앞에 시점 잘 알아두셔요.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자, DP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3번에 보면 등록할 인장이 나와 있어요. 자, 등록할 인장은 뭐냐? 개인 개공 있습니까? 개인 개공하고 소공도 인장 등록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건데 그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보세요. 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법에 기는 주민등록법에 기는 성명 동그라미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라고 했죠?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가라 얼마? 7mm 이상이고 30mm 이내의 인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인 개공하고 소공이 있잖아요. 자, 개인 개공하고 소공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얼마? 7mm에서 30mm. 그러면 이 규격에 맞는 인장을 등록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왕들이 보면 옥새가 있거든요. 본 적 있어요? 그것도 안 봤죠. 자, 옥새가 엄청 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크게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네, 등록이 안 돼. 그래서 등록이 안 돼. 이 규격이 뭐예요? 30mm니까 3cm 얼마 안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런 인장을 등록했어야지 멋있게 보이려고 큰 거. 이해됐어요? 예, 좋았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봐? 그런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 정말 법인 개공은 어떤 인장을 등록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자, 두 번째 줄 밑쪽부터 법인 개공은 뭐라 그랬어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입니다. 그 법인 동그라미. 법인 자체 인장이야. 그 밑에다가 대표자 인장 X라고 적으세요. 자,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이 점은 틀려. 법인 자체 인장을 등록한다. 이거 주의해 줘야 되고. 근데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지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 단서기에 나와 있죠. 그 지문 잘 이해해야 돼. 그럼 분사무소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 쓸 수 있다.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 인장을 보통 보증을 해죠? 책임자예요. 분사무소 대장은 책임자잖아요. 주사무소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해줘. 그러면 책임자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건 의무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거기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어디다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관청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부구청장에다 등록하면 되겠죠? 근데 법인은 법인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해야 돼요? 주된사. 아까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분사무소 할 때 두 번째 줄 주된 사무소에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양가로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봤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인장 등록 방법이 있죠? 그러면 등록하러 갈 때 직접 인장을 가져갑니까? 그 첫째 줄 후단 보면 인장 등록 신고서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인장 등록 신고서 단어 있다 동그라미. 거기다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요. 뭐해서?
날인해서. 어차피 인장은 자기가 써야 돼, 안 써야 돼? 계약서 쓸 때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갖다 반납해 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찍어서 제출하면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단어 있어 없어요? 그 말은 법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인감증명서에 인감 찍혀 있잖아요. 그걸 제출하면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거라고. 개념 잡았어요?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6번에 보면 변경 등록 있어요? 자, 인장을 등록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변경 가능하겠죠? 며칠이네? 7일 이내란 말, 등록이란 말, 동그라미.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죠? 자, 요즘은 별거 다 돼. 전자문서 별거 다 돼.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인장을 등록했으면 등록인장 써야 돼, 안 써야 돼? 첫째 줄 후단에 등록인장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그죠?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등록인장 써야 되죠? 그러면 등록인장을 안 썼어. 그냥 아무 도장이나 찍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계약이 거래 계약이 무효가 유효가? 왜 대답 안 해요? 유효 무효? 에? 유효? 유효입니다. 유효. 왜 그래요? 왜요?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죠. 뭐만 합치면 되면 의사표시만 합치면 되면 효력 발생해. 계약서를 안 써도 효력 발생해. 근데 계약서 쓰고 날인을 안 했다 해서 등록인장 날인을 안 했다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기는 아니겠죠. 계약 효력은 전혀 관계없어요. 거기 네 번째 줄 다만 두 줄 맺어보세요. 다만 찾았어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하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말은 거래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 제재만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색 2번 어디에다가 그러면 등록인장 써야 되냐?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들인데, 서식들인데, 그 3번하고 4번만 묶어서요. 양가로 3번하고 4번. 확인설명서. 왜 이 두 가지만 묶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소공이 날인할 서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1, 2, 3, 4, 5는 개공이 다 하고, 소공이 하는 것은 3번하고 4번. 확인설명서하고 뭐? 거래계약서. 그러면 등록인장도 여기만 쓰는 거지. 이해됐어요? 소공이 서명 날인할 서식은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는 이저목대로도 봐야 되겠죠? 자, 개공이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입니다. 마지막 제출 무슨 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이에 들어가요. 계약 효력은 관계없다 그랬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두 번째 줄 자격정지. 내용은 똑같아. 일 못하게 한 건 똑같은데 개공에게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업무정지. 소공에게는 자격정지. 아, 그런 제도가 있구나. 뭔구나. 있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로 넘어가서 휴업하고 폐업을 들어갑니다. 자, 휴폐업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험은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물론 두 문제도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칠판 보고 가볍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휴업하고 폐업은 일단 신고냐, 통보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등록관청의 신고사항입니다. 무슨 사항이다? 그러면 휴업은 2개월 휴업하거나 1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할까요? 그럼 몇 월 초과? 3월 이상이에요? 초과요? 초과했을 때만 신고합니다. 3월을 넘어섰을 때.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냐 이거죠. 미리. 휴업도 언제까지? 미리. 사전 신고요. 폐업도 미리. 그럼 아까 우리가 사무소 이전은 10일 이내 사후 신고죠. 이건 사전 신고요. 그러면 휴폐업할 때 등록증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됩니다. 원본입니다. 원본. 등록증 첨부를 해서 하게 됐어요. 등록증 뭐 한다? 첨부. 그러면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건 다 전자문서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전자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등록증 반납해야 되니까? 예, 좋아요.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된다고, 이것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고 말을 해요? X라는 말을 써요. 아주 좋았어요. once X. 자, 그러면 등록 관청에서 이게 휴폐업 신고가 A도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서부구청에. 그러면 이걸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협회 통보사항 다 나왔어요. 6가지. 다 나왔습니다. 자, 복습해 드릴게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이것도 통보사항이야. 자, 오늘만 해도 3가지 배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했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했죠?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통보사항이 들어가요. 오늘만 해도 3개. 이 앞주에 등록증 교부, 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고용 신고, 종료 신고. 이래서 총 6가지가 협회 통보사항 다 배웠어요, 지금. 근데 기억이 잘 돼, 안 돼? 안 되죠? 신기하죠? 그래서 그 협회업 통보사항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 종합적으로 적혀 있는 데가 이 앞쪽에 적혀 있었잖아요. 몇 페이지가 적혀 있냐면, 89페이지. 89페이지 도표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앞주에 동그라미 1번, 5번, 6번만 했잖아요. 그럼 오늘 2번, 3번, 4번 다 한 거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휴폐업, 이전. 그래서 총 6가지가 다 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요. 협회 통보사항. 됐습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가지고 통보하는 거 6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단원별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6가지 다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아서 또 나눠놨잖아요.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보면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아니, 여기 가르쳐서 보면 5월 달에 다 알았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또 잊어먹은 게 많이 돼. 그게 문제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제 10월 말에 시험 보잖아요. 5월 달에도 다 알아. 10월 달에 또 많이 틀려. 다 잊어먹어. 신기하죠. 10월 말에 시험인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계속 범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과목마다 늘어나거든. 계속 범위가 늘어나. 이게 적은 것 같아도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새로운 거 하면 또 다른 거 잊어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하란 대로 하면 많이는 못 맞더라도 97.5점은 나온다고. 내가 항상 하죠. 97.5. 97.5점은 몇 개 틀린 거예요? 1개입니다. 1개. 자,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끝났고. 아니, 진짜 나와요. 자,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기간. 그러니까 저거다고 또 이거 틀려. 휴업 신고할 때는 3월이고,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이것도 시간 지나면 헷갈려. 아니, 진짜요. 3월하고 6개월 헷갈려요. 기간은 6개월, 최대 6개월이에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 불가능?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뭐야?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양, 치약입니다. 치약.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 그에 준하는 사유.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경우는 7개월, 8개월 가능. 이런 사유가 없으면 최대 몇 개월? 6개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없는데 6개월을 초과 휴업을 했어.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야. 임치야, 임치. 이 사유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임치 사유가 돼요. 자, 그러면 휴업했다가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까? 네. 변경해요. 그럼 휴업기간 변경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가 가능한데 이것도 미리 해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미리. 변경하기 전.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만 변경해야 돼.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넘어서서 변경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원리가 그거예요. 변경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되죠. 왜?
등록증 이미 반납해놨고 주로 연장이거든요. 이게 전자문서 돼. 그럼 전자문서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 해요? 오,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오, 좋았어요. 자리가 바뀌었어. 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재개 또는 재개업 또는 재개. 그런데 이 재개한다, 다시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등록관청의 신고입니다. 신고인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미리. 그럼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미리. 합해서? 3일이. 자, 그러면 등록증 돌려줘, 안 돌려줘? 재개 신고하는 건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려줘요? 즉시. 여기는 즉시란 말을 써요. 뭔지? 즉시.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왜? 안 돼? 다 된다는데? 여기는요. 전자문서. 안 돼, 닫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야. 이제 잊어먹으면 상식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틀려. 민법도 공부하다가 잊어먹으면 상식 동원하니까 맨날 틀리잖아요. 잊어먹었으니까 상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상식하고 다른 내용이 많잖아요. 틀려. 그래서 법에서 전자문서 된다 그래서 그게 알아서 보내주겠지 뭐. 그럼 전자문서 뭐라 그래? 5. 됐어요? 이제 오늘은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몇 가지? 자, 되게 쉬운 거 한번 맞춰보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자, 이건 뭐예요, 이거요? 무슨 기간? 봐, 되게 쉽잖아요. 쉬워. 이거 되게 쉬운 거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중개 사무소를 없애버려도 될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없애버려도 일시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유지해.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앞주에 우리가 간판 철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정지 기간도 마찬가지고 사무소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진짜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노란 분필로 해야지.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니고 업무정지 기간 아니야. 폐업 기간도 아니야. 그럼 무슨 기간이 남았을까? 폐업 기간은 아니라니까. 예, 아니요. 보증 설정 기간이지.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험은 보통 몇 년 단위로 들어요? 1년. 근데 휴업 6개월 해놨는데 그 중간에 딱 보험이 만료가 되보네. 그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보험 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보증을 설정할까요 말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험 끝났는데도? 일 안 하니까? 예. 여기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다 안 한다 그러는데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하나는 맞으니까. 예.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해석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거에 해석이에요. 어차피 이때는 등록증 반납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잖아요. 일해 못해? 못해. 그래서 이제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보험 들고 영업하면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해석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울 때는 보증기한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하라고요. 기억나 그거? 근데 여기 휴업기간 중에 만료된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일본 해석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분사무소별로 휴업하거나 폐업 가능하다 그랬죠? 그때는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에다가 한다고 아까 기억납니까? 예, 그래요. 분사무소는 필증을 첨부합니다. 등록증 대신. 그리고 주된 사무소 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끝났어요. 휴폐업은 이 정도 정리합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160페이지 청색 1번 휴업신고 나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3월 초가 동그라미. 3월 초가. 그리고 두 번째 줄 미리 동그라미. 3월 초가 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하라? 미리.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맺혀서 법인 경우는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 변경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것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자, 휴업할 때는 뭘 하라 그랬어요? 첫째 보다 등록증 첨부. 원본입니다. 원본 첨부하고 첨부 동그라미. 그 밑에 방문 신고는 되지만 무엇은 안 된다?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대부분 다 돼. 요즘은 전자문서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휴업신고는 등록관청 동그라미. 그리고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신고는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에 있다고 한다고 나와있죠? 거기도 한번 봐주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6월 동그라미죠. 여기 6월이에요. 6월. 기간은 6월입니다. 기간.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 양가리 2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7개월 가능하다 그랬죠? 요양, 입영, 치약, 준하는 사유. 묶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색 3번 기간 변경 신고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후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 단어 있어요? 거기다가 미리라고 적었어요. 그냥 통일해서 미리. 이것도 미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전 신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단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 나와 있구나. 됐어요? 자, 재개신고 두 번째 등록관청에 재개신고 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줄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 말 있어요? 자, 대표님입니다. 자, 재개신고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죠? 자, 뒷페이지 첫째 줄 후다. 언제까지 돌려준다 그랬어요? 즉시 동그라미. 즉시 반환입니다. 즉시. 자, 그 다음에 청색 4번.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양가 1번 첫째 줄 후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안 된다. 휴업 중에도 안 돼. 그리고 양가 2번 두 번째 사무소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유지하라 그 단어. 유지하라 했어요. 자, 양가로 3번 세 줄 읽어보세요. 이거잖아, 이거.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업무를 재개하기 전, 그 단어만 동그라미 재개하기 전까지. 자, 그러니까 이때는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야. 휴업기간 중에는. 개념 잡았어요? 이때 보험이 만료되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 책에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근데 안 읽어서 그러지. 그렇죠? 밑줄 안 그어주면 절대 안 읽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제목 폐업은 양가로 2번 분사무소만 폐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 신고 방식 청색 2번에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신고? 미리. 이것도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예, 첫째 줄로단 등록증 첨부 미리. 그리고 세 번째 줄로단 방문 신고만 된다. 이 단어들 전자문서 안 됩니다. 폐업도 전자문서 안 돼. 폐업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개념 잡았어요? 그죠? 그럼 오른쪽 배치. 자, 큰 3번. 협회 통보 위반 시제재 있죠? 협회 통보. 자,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고 나와 있다, 나와 있어? 나와 있습니다.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도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위반하면 몇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고 몇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근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초과?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제재는 이 제목들도 자꾸 읽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모아서 할 거니까 일단은 읽어 놔야 돼요. 이 제목들도. 그래서 이제 끝. 휴폐업 끝났어. 되게 쉽죠? 쉬운지 안 쉬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 밑에 문제 풀면 쉬워. 자, 이제 문제는 놔놓고 일단 어디로 들어가냐면 17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7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요? 중개계약하고 그럼 이제 오늘은 중개계약까지만 할 건데 이 중개계약 한 바퀴 도신 분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법에서는 몇 가지를 배워? 2가지만 배워요.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이 2가지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고 전속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전속 중개계약서요.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말합니까? 의뢰인하고 개공. 자, 이 사람이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개공이 알았다. 승낙 떨어지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아,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는구나. 그쵸? 그러면 이제 개념,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일반 중개부터 들어갑니다.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자, 일반이란 말은 자, 이 사람이 건물 한 채를 A 개공에게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달라고 의뢰 맡길 수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일반 중개를 맺죠. 그럼 B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요? 아니요. C에도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보수를 판단했어요?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이지 B란 말이 바로 나오지. 아주 좋아. 밖에 비가 온다고 B 그러면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이 보수를 받아요.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냐? 아, 그때 B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거 안 물어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럼 B는 당연히 거래 성사시키면 보수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돼야 안 돼? 화가 나왔나? 뭐라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요. 자, 이런 형태가 일반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아니, 거래계약서는 쓰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거의 안 써요. 중개계약서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거의 다 구두로 하거든요. 됐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라 하냐면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이 중개계약서를 말한 거예요. 이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요청해도 되고? 보통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청이 있더라도 이범이 의무적으로 써줘야 돼? 안 써줘도 돼요. 요청이 있더라도 나는 쓸지를 몰라서 못 쓰겠다. 그죠? 그래도 돼. 협력 작성이에요. 무슨 작성? 그러면 의뢰인 써달라는데 안 써주면 도망갈 수가 있죠. 다른 개공한테 가볼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써줄게 해서 쓰기로 합의를 했어.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시행 규칙이 들어있어요.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쓰기로 했을 때 반드시 법정 서식만 써야 되겠어요?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없어요.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트에도 써도 관계없는데 권장사항이라. 됐어요? 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부를 작성해야 돼? 2부, 3부? 2부? 2부? 왜 2부? 의뢰인하고 개공. 둘 간의 계약이니까. 3부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2부 작성하면 하나는 개공 갖고 하나는 의뢰인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일방은 의뢰인을 줄 거고. 그럼 보통 개공은 한 분은 우리 법에서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몇 년 보관할 것 같아요? 아, 몇 년 보관 규정이 없어?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다른 분은 대답도 안 해도 혼자만? 아주 좋았어요. 없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몇 년 보관하라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간혹가다 시험 나와요. 반드시 기재할 사항. 이거 4가지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냥 적어볼게요. 중개 대상물 위치하고 규모가 있어요.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이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공하고 의뢰인이 뭐 할 사항? 준수할 사항. 둘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럼 개공도 준수할 사항도 있고, 의뢰인도 준수할 사항들이 있겠어, 없겠어요? 이런 것이 필요적 기재사항.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간혹가다 나와요. 근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틀려. 공부할 때는 별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어서. 개념 잡았어요? 자, 끝났어요. 일반은 큰 내용 없어요.
이거.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줄 그으로 가야 돼. 자, 173쪽. 자, 청색 1번에서 양가래 1번 두 줄 밑줄 오세요.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다가 멍구라미. 그렇지. 그럼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이요, 협력. 양가래 1번 마지막 제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 작성할 뭐다? 뿐이다. 이게 뿐이다. 뿐이다. 뿐이고 가요. 뿐이다. 자, 양가로 2번 네 번째 줄 중간에 일정 기간 보관 규정도 있다 없다? 없다. 그 점은 자, 두부 작성해서 보통 보관하잖아요. 네, 없어. 자, 청색 2번 일반 중개에서 서식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표준 서식 개본 그 사용을 권장 동그라미. 근데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는 시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은 법정 서식이 시행 규칙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무 작성은 아니에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됐어요? 네. 자, 3번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4가지 있어요? 네. 지금 읽으면서 읽어보세요. 뭐라세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 그렇게 나와 있구나.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17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전속이 나옵니다. 이제 전속이 공부할 게 많아요. 시험도 전속이 자주 나오고. 자, 봐보세요. 그러면 전속은 개념부터 들어가면 누구에게 맡기는 걸 전속이라고 해요? 특정 개공 몇 사람? 한 사람이 맡기는 걸 전속이란 말을 써요. 전속 중개 계약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이요, 임의사항? 왜 임의사항이 되겠어요? 일반 중개 계약을 맺든 전속을 맺든 자유죠. 그러니까 임의사항이에요. 안 맺어도 돼요. 일반 중개 계약 맺어도 되고. 그러면 보통 계약을 정하면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몇 개월이 원칙? 3개월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도 계약 기간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럼 몇 개월? 똑같이 3개월? 아, 똑같이 3개월이다 합니다. 그리고 약정이 있으면 이것도 약정에 따르고 똑같아요. 일반 중개계약은 아까 내용에서는 저거 안 했죠? 거기 들어있어요. 그 밑줄 한번 볼게요. 174페이지. 174페이지 서식 있어요? 네. 서식에서 3번 유효기간 있습니까? 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한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몇 개월 한다? 3개월. 약정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아, 이 기간은 일반이든 전속이 똑같구나. 이 기간은 일반이든 전속이 똑같아? 네. 똑같아? 네. 똑같아? 예. 이해됐어요? 똑같다고. 이해됐어요? 네. 예, 똑같아요. 똑같이 3개월이요? 일반 아까 책 내용에는 없었잖아요. 서식이 들어있어요. 똑같이 3개월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원위치 하시고 칠판 보세요.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일단 체결하면 개공에게 의무사항이 따라붙어야 안 따라붙어요? 따라붙고. 의뢰인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져요. 이런 중개계약 형태를 우리가 첫째 시간에 중개계약 유형, 중개 유형을 배웠어요. 일방적 중개라고 배웠어요. 쌍방적 중개. 그 양쪽의 의무적인 쌍방적 중개 기억나? 네. 개공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 기억나? 예, 그때 쌍방적 중개라고. 안 나신 분이 태반인 것 같아요. 나신 분도 있지만 어디서 배웠냐면 내가 적어 놓으라 그랬는데 30페이지 정도 넣을 거예요. 30페이지 맨 위에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개공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 개공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네. 적어 놓은 거.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그 쌍방적 중개 예문이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잖아.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걸 물어보면 쌍방적 중개라고 머릿속에서 빨리 대답이 떠야지.
거기서 물어보면 뜨고 여기서 물어보면 안 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의무를 지금 쌍방조 중 그거 적으셨어요? 네. 결석하신 분은 안 적혀 있겠지. 적으셨을 거예요. 그 말이구나. 그 말. 뭐가 그렇게 좋아요? 기가 막혔어. 나는 너무 좋아서 웃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혀서 전혀 생각이 안 나서. 좋았어요. 그죠? 예, 그게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자꾸 언급해 주잖아요. 뒤에 배울 때는 앞에 거 언급해 주고, 앞에 볼 때는 뒤에 거 언급해 주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의무사항 들어갈게요. 칠판 봐보세요. 머리만 굴려봐요. 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아까 일반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협조해서 작성하라 그랬죠? 근데 이건 의무적으로 써야 돼. 안 쓰면 처벌받고. 그 다음에 아까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오로지 법정 서식만 써야 돼. 오언니 무슨 서식? 둘 다 법정 서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을 보관해야 되냐? 3년. 아까 일반은 보관 규정이 없었잖아요. 다 차이점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전속을 맺으면 저 건물이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건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정보가 뭐냐면 소재지랄지 면적 이런 거, 건축연도. 이해됐어요? 그럼 어디다 공개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일간신문 하라 했잖아요. 며칠이네? 며칠? 7일. 언제부터 7일? 계약 체결 일로부터. 근데 아무 말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근데 반대로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또 공개하면 안 돼. 안 하면 이건 처벌받고 또 하지 말라는데 하면 또 처벌받아요. 이해됐어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의무사항이거든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저 매물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 일간신문에 공개했잖아요. 근데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내 매물이 올라간지 잘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개공이 의뢰인에게. 어느 신문에 올렸다. 그럼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 이것도 문서로 써야 돼요. 뭘로 써? 전화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써야 되고. 언제까지? 2주일에 한 번? 지체 없이. 오늘 지체 없이 여러 군데 나왔죠? 어디 나온지 기억나요, 지금? 지체 없이 기억해봐. 어디서 나왔어? 아까 오늘 지체 없이 배운 거.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분사함수 설치는 주된 사무소 가죠? 네. 여기다가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분사함수 이전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양쪽에다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체 없이. 그죠? 그럼 관할구역 밖으로 이자면 서류 보내달라 요청하죠?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이건 지체 없이 오잖아요. 그거 전속 중개면 정보 공개하면 언제까지 알려줘요? 이건 다 지체 없이 나오잖아요. 몇 가지 안 돼. 금방 나와요.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지체 없이 통지.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냐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건 애월사항이에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전속은 여러 사람에 맡겼어요?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거래를 일 안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져? 의뢰인은 맡겨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이걸 또 문서로 써야 되는데 몇 주일에 한 번? 이거 2주일에 한 번이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것은 매수 의뢰인하고 매수 의뢰인하고도 전속 맺을 수 있어요. 그때 확인 설명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라. 확인 설명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성실히 수행하라.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의무예요. 그럼 이제 이건 내용 오늘 1, 2월 자료도 다 했던 내용이고 오늘 이제 벌칙 제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재까지. 자,
자, 이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계약서 쓰라는데 쓰지 않거나 3년간 보관하는데 보존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어떤 제재 들어갈 것 같아요? 업무정지 들어간다. 아주 좋았어요. 바로 나오네. 업무정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공개를 7일 이내에 하라 했죠? 하지 않았어. 또 반대로 하지 말라는데 했어. 이걸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했죠?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어떤 제재? 이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왜 업무정지? 그렇지. 업무정지. 좋아.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요령만 넣는다. 요령만 넣는다네. 자, 그러면 이걸 2주일 이상 통지하라는데 안 하면? 이것도 업무정지? 좋았어요. 아주 또 그런 건 빨리 캐치하네. 업무정지.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자, 성실 정확하게 개공이 하라는데 안 했어요. 이건 어떤 제재 들어가겠어요? 벌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벌금이 들어갈 것 같아요? 노란색이니까. 파란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고 노란 거니까. 벌금 아니에요. 그렇지, 과태료예요. 몇만 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과태료 사유 들어가요. 자, 일단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이 제재까지 연결이 돼야지 제대로 문제가 풀려. 자, 일단 의무 알아두시고 제재까지 연결이 돼야 돼. 공부 다 된 거.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이거잖아요. 정보 공개할 사항. 지금 매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 아직 안 배웠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것서 1, 2월 달은 감만 잡으라서 내가. 근데 지금 이제 하나씩 외워 가야 돼요. 외워 가야 되는데,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죠. 저 물건의 소재지, 면적, 건축 연도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뭐 네이버 부동산 가면 다 나오잖아요. 몇 평짜리, 몇 년도. 나와, 안 나와? 이걸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써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건물 구조랄지, 건축 연도랄지, 기본적 사항. 근데 여러분 교재는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문자로 공부하실 분은 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벽수 도일 있죠? 벽면 도배, 벽면 균열이 있냐 이런 거. 수도 파손됐느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이런 거. 그러면 도로 및 대중교통 연결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등 입지 조건 있죠?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이 있어요? 이거 다 공개사항에 들어가. 이걸 줄여서 벽수도일. 그래서 한 바퀴 도신 분은 이거 벽수도일은 다 암기됐을 거예요. 이건 확인 설명사항도 되지만 정보 공개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저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 설정되는지, 임차권 설정되는지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전세권 설정됐으면 전세를 안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런 관계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개공이. 이해됐어요? 근데 각 권리자 주소 성명,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된답니까? 아니 될 수 있다. 아니 된다. 개념 잡으세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도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매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지, 주거 지역에 위치하는지.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거래? 저 매물이 허가 구역에 위치하는지. 그죠? 여러분 그 부동산 사이트 가면 다 올라가 있어요. 뭐 토지거래 허가구인지 그런 거 있는 경우에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저 금액 매물 금액 있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금액 공개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뭐요? 공시지가입니다. 무슨 지가?
공시지가.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임대차는 아니할 수 의무조항입니다. 매매는 반드시 해야 되고 임대차는 아니할 수 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잘 생각을 해봐. 벽수도일은 다 한 게 됐을 거고 이거 빼버리면 이건 상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권리관계도. 그죠? 그럼 이거 몇 개 좀 보면 돼요.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이거 공개상 외울 수 있겠잖아요. 벽수도일 빼버리면 몇 개 되지도 안 된다고.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기권 공예로. 이건 두 문자로 공부하려면 암기할 때 암기 이제 두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두 문자로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기권 공예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벽수도일은 뭐 다 외웠으니까 기권 공예로. 따라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기권 공예로. 집에 갈 때도 기권 공예로. 계단 내려갈 때도 기권 공예로. 이해됐어요? 계단 올라올 때도 기권 공예로. 빨리 올라올 때는? 그렇지. 아주 숨도 안 차. 적었어. 기권 공예. 기본적 사항에서 기. 권리관계에서 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에서 공. 거래 예정 금액에서 예. 공시지가에서 공.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정보 공개사항이에요. 또 비슷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야 되니까 일단 정보 공개사항.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밑줄 긋고요. 밑줄 긋고 이제 의뢰인 의무 들어갈 거예요. 자, 밑줄 긋을게요. 176페이지 청색 1번에서 양가로 1번 두 줄 있습니까? 그 개념 밑줄 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이란 의뢰인이 중개 대상으로 중개를 의뢰하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이 단어.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됨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기까지. 자, 밑줄 그었습니까? 예. 자, 오른쪽 페이지. 전속 중개계약 체결 첫째 줄은 체결하여야 한다고 나왔어요. 할 수 있다. 임의사항입니다. 자, 청색 3번 유효기간 나와 있어요? 자, 후단에 유효기간은 몇 개월 한다? 3개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된다. 근데 아까 일반 중개계약도 똑같다고 했죠? 예, 좋아요. 자, 2번 제목에서 청색 1번 전속 개공 의무 있죠? 자, 양가 1번 두 줄입니다. 전속 중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이 말은 법정 서식을 써야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줄 몇 년 보관? 3년. 3년 동안에. 그럼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 옆에다 적어 업무정지라고. 이 계약서 쓰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양가로 2번. 두 줄 밑줄보세요. 자, 정보관계는 며칠 내에 공개하라 했어요? 공개했다는 사실은? 의뢰인 비공개 있으면 공개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옆에다 적어. 7일 내에 공개하라 그랬는데 이거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줄이면 임치. 됐어요? 공개하지 않아도 임치. 자, DP에 넘어가세요. DP의 첫째 줄.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면 돼, 안 돼? 이것도 위반하면? 이것도 임치요. 하지 말라는데 해부로도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안 해도 임의적 취소.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보 공개 매체 있죠? 첫째 줄로 단 정보망 또는 일반시험 둘 중 하나. 또는 했다가 동그라미. 그렇지. 자, 동그라미 3번. 공개할 내용 있어요? 네. 기억 보세요. 기억부터.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도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네. 그 옆에다 가로 열고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어요. 앞으로 기본적 사항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기본적 사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재지, 면적 이런 거 말해요. 그래서 기, 두 문자로 하셔보면 기. 그리고 이제 벽수도일 묶으세요. 니은, 디귿, 리을 묶어놓고 벽수도일 동그라미. 벽면 도배에서 벽. 수도전기 가스에서 수. 도로 대중교통에서 도. 일조소음 진동에서 벽수도일 공개사항. 그 다음에 그 미음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당권, 임차권 이런 거 통틀어 권리관계죠. 권리관계에서 권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지 임차권 설정되어 있는지 공개하라고 이 말이죠. 근데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의무조항입니다. 왜 하면 안 되겠어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돼. 됐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동으로. 자, 여기서 공법상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 제한고요. 원리만 알면 돼요.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이런 거 공개하라고 원리만 알아도 돼요. 뭐 거래규제가 한두 가지 있겠어요? 이용제한도 많겠지만 하나씩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정 금액에서 공시지가에서 공. 근데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이거 중요해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기권 공예권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외워서요. 기권 공예권 됐어요? 숙제를 내줘야지. 안 내주면 안 돼. 이건 외워야 할 사항이니까. 이해됐어요? 예. 자, 오른쪽 페이지 정보 공개 사실 통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공개했으면 아까 언제까지 알려주라 했어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동그라미, 문서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두 번째 줄 공개했던 지체 없이 하고 문서 두 가지. 이거 위반하면 옆에다 적어. 업무정지라고. 업무정지 적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업무 처리 상황을 몇 주일에 한 번? 이거 위반해도 업무정지라고 적어. 적었어요? 자, 그러면 양가로 4번 내용 읽어보세요. 아니, 내용. 그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500만 원이야 과태료 적었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몇만 원의 과태료? 과태료. 자, 이 제목대로 자꾸 적어봐요. 적어놓고 읽어놔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색 2번 제목이 뭐요? 여태 개공 의무 공부했죠? 이제 누구 의무? 의뢰인 의무 들어갑니다. 의뢰인 의무는 여러분 교재에 4가지가 돼 있죠. 양가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3가지로 압축합니다. 1번이 위약금 지불하라. 이것이 여러분 교재로 보면은 양가로 1번하고 2번. 둘 다 위약금이거든요. 자, 두 번째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양가로 3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협조하라. 이렇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 양가로 4번 내용. 자, 그러면 자, 양가로 1번 제목 후단에 보면 위약금 지불 의무라는 단어 있어요? 네. 밑줄 긋고. 양가로 2번도 후단에 위약금 지불 의무 있어요? 네. 그러면 둘 다 핵심이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둘 다 세 번째 줄에 나와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 진하게 동그라미 쳤어요. 해당하는 금액. 동그라미 쳤어요? 네. 둘 다 똑같죠? 네. 둘 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진하게 동그라미 쳤어요? 네. 이게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이야. 됐어요? 네. 그러면 양가로 1번 설명 들어갈게요.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례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위약금 지불로. 그래, 거기까지. 다른 경우에 의뢰해서 거래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7번 보세요. 1번이 이거거든요. 둘이 전속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어요? 맺었잖아요. 그럼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면 돼, 안 돼? 근데 의뢰를 했어요. 자, 내가 1, 2월 달도 이야기했지만 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아주 좋았어요. 그건 또 잘 맞히네. 좋았어요. 하여튼 뭐라도 잘 맞추면 돼. 그럼 어떻게 됐어요? B가 거래를 성사시켜버렸어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잖아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지금? A가 문제예요. A가 원래 전속을 맺고 의뢰인이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위약금. 개공은 위약금 청구하는 거고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하는 거고. 근데 핵심이 얼마를 지불하랬어요? 보수 해당하는 전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계약할 때 이거 중개주면 보수 10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다른 계공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 얼마 물어야 돼? 100만 원 물어라 이 말이야. 보수 전액을 위약금 물어라. 이해됐어요? 그럼 B에게는 진짜 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 주고 보수는 양쪽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A에게는 위약금 물고 B에게는 진짜 보수 주는 거고. 개념 잡았어요? 네. 이거 핵심. 그 다음에 양가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7번 봐보세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어요. 그래서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날은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왜? 비싸다 그러고 제값 받아야 된다.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알잖아요. 가격 절충해서 계약을 해버려요. 누구를 빼버리고. 개공 빼고. 배제했다는 말 있잖아요. 개공 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개공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그럴 때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얼마? 해당하는. 그러니까 둘이 100만 원 약정했으면 얼마? 100만 원 위약금. 전액을 물어.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무조건 해당하느냐. 근데 한 달 후에 물어보면 이것도 50%, 이것도 50%, 저것도 50%. 그거라도 어디요? 50% 나왔다는 것도. 그죠? 하여튼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는, 위약금 무조건 뭐다? 해당하는.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거래한 거고 배제한 경우 두 가지예요.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이건 지워도 될 것 같고.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양가로 3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서요 비용 동그란 비용 지불하라. 이 비용을 지불하라. 이건 비용을 지불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키포인트가 중개보수 해당하느냐입니까? 50% 범위네. 50% 범위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중개보수 50% 범위내. 진하게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야. 중개보수 50% 범위내. 이건 어떻게 했을 때요? 스스로 발견했을 때. 그러면 다 설명 들어갈게요. 갑 의뢰인하고 A 개공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어요? 근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 A가 소개해줘서 만났어요? 스스로? 그러면 어디 가다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 시장 가다가 만났어. 좋아. 그쵸? 그 시장 가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매물 내놨다 그러니까 팔려고 자기가 사겠다 그래서 둘이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럼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 사람 기대권 무너졌죠? 네. 그러면 전속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자기가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근데 뭘 받느냐? 비용. 비용이 실비라래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물건 조사로 다니면서 현장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통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간다가 그걸 받아내는데 이 비용을 얼마 범위 내에서 받아요? 50%. 무엇을 50%? 실비 50%가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란 소리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둘이 계약할 때 이걸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통비 이런 거에 70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개보수 100만 원은 받아 못 받아? 이건 한 푼도 못 받아. 자기가 중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 70만 원. 자기 돈 다 받으면 손해는 없는데 얼마? 50%. 중개보수 50%. 그게 얼마? 50만 원. 자기 돈 20만 원 손해 본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실비가 20만 원 들어가면 20만 원. 응? 20만 원. 이건 20만 원이야. 왜 5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야?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됐어요? 네.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들어간 만큼. 20만 원 들어가는 것도 50만 원 받으면 그것도 문제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50% 범위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비용.
근데 잘못 배우면 중개 보수를 50%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 많아. 중개 보수를 50% 받는다. 이게 아니고 비용을 보수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개념 잡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협조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벽수도일이 있잖아요. 이것은 설명사항도 되거든요. 그러면 개공이 설명하면 병명 균열이 있냐 없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협조해달라. 일조량 맞냐 하면 협조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의뢰인 의무 끝. 그리고 제재는 아까 했고 오른쪽 예제 몇 번? 방금 배웠으니까 한번 풀어봐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27회인데 옛날에 풀었어요? 계속 풀어봐. 답이 다 나왔어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이렇게 주로 나오죠. 그러면 1번이 기억이 개념이죠. 특정 계공을 정하여 전속 중개 맞습니까? 맞고 2번 니은이죠.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 일반도 3개월, 전속도 3개월. 이건 전속을 물었으니까 일단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하나 틀렸어요. 디귿은 자, 몇 줄에 한 번? 업무 처리 상황 통제하죠. 일반은 이런 규정 없어요. 전속만 있으면 맞는 말이고. 자, 니을이 이거잖아, 이거요.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약금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이거 묻는 거죠. 얼마만큼 물어야 되는 이건 안 물어봤지만 하여튼 이건 맞는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니은 하나 틀리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하나, 저거 하나, 의무 2개 이렇게 문제 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지문, 저기서 한 지문, 저기서 한 지문.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래서 전속까지 공부를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딱 하나라 그랬죠? 정보 공개상 뭐요? 기권 공예공.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그리고 벽수도율, 기권 공예 이거 하나 정보 공개상 머릿속에 넣도록 노력해봐요.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